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정책 기본법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51페이지입니다. 고용정보 등의 수집과 제공 이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그 고용정책 기본법이 어찌 보면 국가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드는 취지는 이거죠. 고용정책 기본법이라는 게 고용 정책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그죠? 국가나 지자체. 그래서 이것들을 법을 만든 취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용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정보를 고용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제공해 줘라. 누구한테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예. 구직하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구인하거나 그죠? 회사 이런 곳에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편하게 고용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뜻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고용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해서 노동부 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 구인 정보, 산업별 지역별 고용 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 개발 정보, 재정 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 밖에 고용과 직업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관리해줘야 된다. 물론 그 관리는 무엇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 구인자나 구직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35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여 제가 굳이 이것까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2페이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의 수급 동향에 관련된 자료들을 작성해서 제공해 주라는 거죠. 노동부 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의 동향,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이라든가 교육 연구기관이라든가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노동조합, 그 밖에 관계기관에 인력 수급 동향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용 관련 통계 작성과 보급 마찬가지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해서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급해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직업정보론이라는 그 과목을 다 수강하신 분이라면 직업정보론에서는 몇 가지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고용정보원이었죠.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짧게 쓰겠습니다. 한고원이라고. 한고원은 직업사전, 그 다음에 직업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고 시행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이 한고원의 설립은 이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보면 각 과목마다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있다면 이 노동관계법규는 법규 과목을 하면서는 어디를 들어가셔야 되느냐?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행
운영 중인 모든 법률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고 치면 근로기준법도 뜨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렇게 법은 항상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뜹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보고 거기에 관련된 또 시행령을 보게 되면 시행령이 또 나오고 또 관련된 시행규칙까지 볼 수 있죠. 이걸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것을 보통 관계부처 장관령이라고 표현하죠. 장관령. 그러면 노동부에서 관련된 법은 노동부 장관령이라고 하겠죠. 고용노동부. 그죠? 다른 쪽이다 그러면 다른 부처의 장관령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어쨌든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법에 대해서는 뭐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한고은이라는 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기관은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의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해서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기관이고, 법인으로 설립되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고용 동향이라든가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 관리. 그래서 직업 현황에 관한 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직업 사전, 그 다음에 직업 전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력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 고용 안정 정보망, 고용보험 전산망, 이런. 그러니까 우리 워크넷이요. 워크넷도 한고은에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HRDnet, 직업능력 개발 정보망이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사이트도 한고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들도 한고은에서 발행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연구나 개발 보급, 고용서비스의 평가와 지원, 그 밖에 국제협력과 부대사업 등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노동부 장관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그러면 그 한고은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해서 거의 정부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고용정책기본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나 지자체, 교육기관 이런 데서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고은에서 필요할 경우엔. 그 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형법 규정 중에서도 뇌물수수 이런, 그래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봐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한고은 직원들도 준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재직하였던 시절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꼭 이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업무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자벌대 설립. 한국자벌대는 한고은의 산하기관이에요. 산하기관. 그래서 한고은의 산하기관으로 자벌드라고 있다. 뭐예요? 이 잡이에요, 이 잡. 직무 혹은 직업을 나타내는. 그래서 직업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벌드라는 게. 그래서 한국자벌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산하기관이고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직업 관련 자료 정보의 전시라든가 제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거나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그 다음에 교사 등에 대해서는 직업 지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이나 직업 심리 검사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직업 심리 검사 이런 도구들을 이곳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어요. 여기 가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직업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이라면 이게 판교에 있어요. 판교. 그래서 자녀가 뭐 중학교 이하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데려가서 직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라든가 체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업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뭐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직업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한 것들을 보시고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자벌드는 법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는 한국자벌드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벌드가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입장료죠, 입장. 이런 기관에 자벌드라는 곳에 들어가서 체험 활동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 관람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고비도 광고를 통한 수익. 그럼 광고하면 여러분들 광고는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지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광고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속도로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뭐 광고판 세워놓고 혹은 건물에 이렇게 뭐 허벌판에도 있고 광고판 어떤 건물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한국자벌드가 이 건물 위에다가 광고판을 제공함으로 해서 그 광고를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어떻게 돈을 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한국자벌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자벌드에 금전이나 현물 같은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자벌드의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나 그런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출연이나 기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수입 이런 수익 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는 한국자벌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국유물품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국가 재산을 한국자벌드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혹은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4절 직업능력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혹은 뭐 어떤 기관에 가서 교육을 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에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표준을 설정한다든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한다든가 훈련의 내용이나 훈련 방법에 관한 것들을 연구 개발한다든가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를 양성하거나 확보 혹은 자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 외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을 국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는 다음에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연구사업이라든가 공공직업훈련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라든가 사업주나 그 밖의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다루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가서 상세한 것을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에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피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기능 인력 양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국가 자체적으로 어떤 수요에 필요해서 기술이나 기능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한 것들을 양성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 평가 제도의 확립. 말 그대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검정 제도라는 걸 마련해서 자격증이든 뭐 등급을 매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교육한 것에 대해서 평가 작업을 통해서 어떤 그 효율성을 높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정 제도를 운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검정 제도의 하나 일종인 거죠. 국가 기술 자격이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것들도 검정 자격에 속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절은 5절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해서 근로자에게는 말 그대로 고용이 촉진되도록 해주고, 고용이 촉진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는 혹은 뭐 기관이 됐든 자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죠? 예, 고용이 촉진되라는 건. 그 다음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죠? 인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인력 확보가 잘 되도록 국가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말 그대로 구직자에게는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피는 거고, 구인자에게는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 능력, 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 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는 직업안정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나왔던 것처럼 구인 구직에 대한 지원으로서 뭐 알선이라든가 소개라든가 뭐 이런 등등등의 일을 하겠죠. 그죠? 구인 구직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관내 학교에 대한 직업 지도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직업 지도.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대학교 이런 데 가서 뭐 필요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또 그 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 어떠한 자격, 어떠한 공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행위, 그게 직업 지도예요. 예. 그 다음에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고용 촉진.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넷 들어가면 청년,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고령자 이런 고계층별로 또 들어가서 좀 더
거기에 맞게끔 취업 지원을 해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예. 취약계층. 지금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그 프로그램이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거죠. 취업 성공 패키지. 실제적으로 하는 건 그죠?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촉진도 지원해줘라. 그러기 위해서 이게 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첫 번째는 뭘 해주라는 거냐? 그 사람들에 대한 진단을 해주라는 거죠. 진단.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데 적성을 갖고 있고 등등등등등 이런 진단 활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이라든가 의욕 고취라든가 혹은 직업 능력을 증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인 직업을 소개시켜줘라. 예. 이 부분도 종종 나와요. 시험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딱 뭐 그 3개, 4개 이렇게 되는 것들은 객관식 시험 내기 참 편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에서 말 그대로 일용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일용 근로자들이 그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좀 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주다든가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을 피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고용 창출 등 지원해서 말 그대로 기업이 고용 안정 사업에는 우리 이제 직업 정보론에서 봤던 게 뭐였었죠? 고용 안정제도에 속하는 거. 첫 번째가 고용 창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용 지원도 있었고, 유지 지원이죠. 유지 지원.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고용 유지, 그 다음에 창출, 일자리, 고용,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고용 창출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을 채용을 시켜주면 지원금 같은 거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유지는 뭐예요? 고용 유지는 해고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면 그 유지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나눈다든가 일자리 나눔 혹은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 뭐 이런 그 다음에 교대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지원금을 주는 그런 사업도 있던 거죠. 고용 확대에 속해놔요. 고용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기업 고용 창출, 기업이 고용을 창출했을 때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 고용 유지 및 인력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 개발, 승진, 임금 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나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 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이나 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서 기업의 고용 창출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라 이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 확보 지원 시책. 중소기업에서 사람 뽑기가 어려우면 그런 어떤 지원금이라도 줘가면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정책을 좀 펴라 이런 뜻인 거고요. 다음 외국인 근로자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더라도
국민이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심으로 해서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이 조금 침해되고 있긴 하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6절입니다. 고용 조정 지원과 고용 안정 대책에서 고용 조정 지원에 해당하는 거겠구나. 여기 고용 조정 지원. 자, 어쨌든 노동부 장관은 국내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의 고용 조정이라든가 근로자의 실업 예방이라든가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이라든가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지원들은 대상과 업종과 지역이 있는데 그런 업종과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혹은 업종을 살짝 바꿔서 지문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 정지,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그 뭐 예전에 뭐 탄광 산업이라든가 뭐 대구의 섬유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됐겠죠. 부산의 뭐 신발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이나 재취업 촉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특정한 산업이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있다면 지역을 지원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 다음에 그러한 지역이나 업종을 고시할 때는 뭘 같이 고시해라? 그 반가로 2번에 나오는 것은 기간도 같이 고시해줘라.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해주겠다라는 기간도 같이 고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정책심의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재난지역의 선편모 지원해서 고용 재난, 그러니까 화재 재난, 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재해 재난 지역, 그럼 뭐야? 태풍으로 뭐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가뭄, 혹은 뭐 홍수, 뭐 이런 그렇게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한다면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고용 재난 지역이었어요. 고용 재난 지역.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거제도가 그랬었고요. 거제도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조선산업이 굉장히 몰려있는 지역인데 이 조선산업이 굉장히 불황을 겪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해고하다 보니까 이 거제도 이 전역이 실업자로 넘쳐났던 지역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또 예전에 평택시가 그 쌍용차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쌍용차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해고자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평택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해고자가 있었겠죠. 이런 지역들을 이제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예. 이게 사실 새로 생긴 거예요. 법이 예전엔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용 재난 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무회의를 거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노동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여러 가지 대책이 포함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해서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네,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 보면 정리해고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웠을 때, 그죠?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정리해고 외에도 대량으로 고용이 변동되는 상황.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해고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문을 닫았다, 도산을 했다, 혹은 업종을 변경했다. 제가 삼천리 사례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삼천리가 뭐였어요? 탄광에서 도시가스로 바꿨다 그랬죠. 도시가스로. 그러면 업종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분들은 대량으로 해고가 되겠죠. 광고분들은, 그죠? 어쨌든 그 다음에 아예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해고 어려워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혹은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기계 도입, 사람이 필요 없어서 대량으로 해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량으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신고.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노동부에 신고를 해줘라.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신고할 때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 그래서 300명 미만을 300명 미만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30명 이상을 해고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300명 이상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10% 이상 해고할 때는 노동부에 신고해줘라, 이런 뜻인 거죠. 예,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촉진과 관련된 혹은 사업주 인력 확보 지원과 관련된 차원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지책 중에 하나겠죠.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줄에 나오는 거, 357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공장이든 그런 일반 가게든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에서도 많이 일하고 가게 이런 데도 일하잖아요.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공장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외국인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가 손해를 입거나 혹은 고용이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런 분야 쪽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근로 조건이 열악하거나 이러면 내국인들이 잘 안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주 입장에서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내국인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노동부에 건의해서 이런 직종은 내국인만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민원을 제기하면 되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 5절에는 그런 부분들의 고용 촉진과 그다음에 사업주의 어떤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그러한 시책들을 국가나 직업안정기관에서는 만들어서 정책을 수립 집행하라 이런 뜻의 내용들이 들었다는 거죠. 예, 이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